오늘은 또 진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각하하고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등기 신청 각하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 의 각하는 등기관은 조사를 한 경우과 등기 신청이 적법함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보정할 수 없는 거는 각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정하게 되면은 보정을 하고 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기 신청은 거부할 수 없죠. 자, 각하 사유. 자, 1호부터 11호까지 하는데 일단 이 각하 사유는 시험에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기관은 다음 어느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다만 신청이 잘못된 부분이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법 29조 신청의 각하사항. 1번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거죠. 관할 미축고. 2번 2항 사건이 항으로 얘기합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에다 줄 긋고. 사망사항 1항 2항 못 긋고. 사망사항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권한 줄 긋고. 4번 제24조 1항 1호에 따라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가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줄 긋고. 1항 2항은 관할이 아닌 경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이게 아니면은 전부 1항 2항에 대해서만 직권말소를 해버립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은 직권말소. 그 다음에 사망사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고 그 다음에 신청할 권한은 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한, 권출 이렇게 외우시고 뭐 1항 2항은 저절로 관할하고 등기는 뭐 자주 나오니까. 5항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거. 방식에 맞지 않는 거. 일단 이렇게 아시고 6항 7항 묶고 신청 정보 후 부동산 또는 등기 권리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정한 거. 등기 기록과 신청서가 일치 않는 거. 등신 일치하는 겁니다. 뭐가? 부동산 표시나 권리 표시가 등기부하고 신청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 6항 7항은 뭐예요? 신청서와 등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등 따고 신 따고 등신이 일치하지 않는 거 이렇게 딱 표시를 해야 되고. 첫째는 그러니까 6항은 알아야 되고 7항은 뭐예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에다 줄 긋고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법 27조에 따라 포괄 승객이 등기 실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6항은 부동산 표시나 권리의 표시가 신청서와 등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거. 머리 좀 아파요. 7번은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거. 등기 의무자는 뭐겠어요? 매도인. 8번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거. 등기 원인입니다. 아까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는 80원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8항이라는 얘기죠. 신청정 80원 신청정보 이렇게 오고. 9.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9항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그냥 저 혼자 옛날 구봉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코미디 할 때 옛날 첨지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첨지. 9항은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다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첨지. 10항은 취득세 돈을 안 낼 때 10항입니다. 금 10돈. 10항은 돈을 안 낼 때. 구첨지는 첨부정보 아닐 때. 그 다음에 등신일 때 6, 7항 이렇게 옵니다. 80원. 8항은 신청정보가 등기 원인하고 다를 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10항은 등신대입니다. 등신대. 등기 기록이나 신청서가 대장하고 다를 때. 대장. 11항입니다. 대장. 대장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다를 때. 아까는 부동산이나 권리 표시가 다를 때. 등기 의무자 표시가 다를 때. 이때는 반드시 부동산 표시만 다를 때. 왜 이것도 밀시하게 부동산 표시는 자 등기부하고 대장 중에 부동산 표시는 뭐가 우선시되죠? 대장이 우선시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조문이고요. 자, 1항부터 하나하나 좀 찾아가 좀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각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1항 사건이 등기소 관할 줄긋고 관할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는 등기법에는 그냥 무조건 각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민사소송법에는 뭐 이렇게 이관을 하기도 하고 송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등기법에서는 무조건, 예를 들면 남부지방 등기소에다가 지방법원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해야 되는 거를 저기 동부지방 등기소에 하면은 여기서는 등기소 관할을 틀리니까 각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하하는데 이걸 간과하고 등기가 됐어요. 모르고 관할이 위반인데, 저희들 살고 있는 남부 등기소에서 그냥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등기가 실행돼 버렸잖아요. 그 등기는 뭐다? 당연 무효. 그래서 직권말소해 버린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게 전부 1항, 2항만 그래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도, 그런데 등기가 돼 버렸어. 그럴 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은 여기서 대부분이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규칙 52조 상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절차법상의 등기를 허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특별법상에 규제되는 것도 있고, 실체법상의 등기를 허용할 수 없는 거, 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2호 사항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규칙 52조 상에 지금 보니까 시험에 한 거의 10회 이상 나왔네요. 등기 능력 없는 등기 신청. 등기 능력이 없는데 등기 신청하면 되겠어요? 터널 이런 거, 방조제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방조제 말씀은 방조제는 되네요. 터널, 토굴 이런 게 안 되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은 안 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죠. 3번 구분 건물의, 자, 3, 4, 5번은 묶어야 됩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신청. 그렇죠. 아파트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하면 안 되죠. 도대체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리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지를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안 됩니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안 돼요. 이것도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6번, 7번 묶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지분에 대한만 상속 등기하는 거. 그다음 8번, 8항. 관공서나 혹은 법원에 촉탁으로 등기할 신청을, 촉탁으로 할 거를 어떻게 한다? 신청한 경우. 이미 보존된 등기에 대해서 다시 보존된 중복 보존 등기도 이것도 각하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절차법상 등기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기 능력 없는 거, 이건 안 되죠. 자, 이것도 각하사항이라는 얘기죠. 가등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걸 금지 가처분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각하사항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에다 가등기를 하면 안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이나 점유권 이미 그 권리가 있는데 거기다 가등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 다음에 3번. 동시에 신청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어요. 환매 특약 등기를 매매를 한 소유주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거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또 나오는데, 환매 특약 등기하고 소유권이 있던 등기는 동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 판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하지, 하지만 별개 신청서로 신청해야 돼요. 그거 안 했을 때는 2호 각하사항이다 얘기죠. 이해가셨어요? 동시 신청 안 했을 때. 환이신오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환이신오. 이따 나오지만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을 때는 2호 각하사항이고,
신탁 등기 사항을 동시 신청 안 할 때는 5호 각하사항이야. 방식에 맞지 않는 거. 그렇게 환의 신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시험 많이 나오니까.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가 금지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 채무장의 부동산에 대해서 회생 절차, 파산 경우 했을 때는 전부 각하사항이고요. 공유물 분할 약정을 할 때는 5년을 넘으면 안 되죠. 5년이야. 5년을 넘을 공유물 분할 약정을 할 때 하는 거고, 지역권은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명듣기 실적의 유예기간이 경과 후 명의신탁으로 원인으로 소유권 유예등기, 그죠? 공유물 분할 약정 5년을 넘는다거나, 그 다음에 부실법의 경과 후 한다든가, 또 이게 이제 6번, 7번이 제일 중요한데, 한 개의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 등기하는 거 안 되죠. 부동산 일부에 따르는 용익물권만 할 수 있고, 지분에 따르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부동산 일부에 따른 일부인지 지분인지 아십시오. 반드시 지분은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분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지분에 따른 용익물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분이라는 거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말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수인의 합의자 명의로 부동산에게 대해서 합의자주 일에 대해 지분의 가압류 등기 처분.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의 지분은 합의는 지분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지분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어요. 대리권 없는 자, 대표권 없는 자가 신청을 했어요. 자격대 대리인이 아닌 경우가 그거 가지고 신청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리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사후 그 권한사항이고,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원래 신탁등기인데 신탁등기만을 신청한다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신청한다든가, 신탁등기 동시 신청이고 한 장의 신청서, 환매특약등기 동시 신청이지만 두 장의 신청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신탁등기일 때는 5호 각하사항, 환매특약등기 때는 2호 각하사항, 환이신호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6항 등신 부동산 표시, 권리 표시가 다른 거. 7번은 등기 표시 의미된 거. 그럴 때는 된다. 이거 넘어가고요. 아까 했듯이 등신원. 8항 80원. 8항은 신천정보하고 원인정서가 틀린 거. 9항은 뭐예요? 구첨지,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10항은 금 10돈, 취득세, 등록면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게 각하해버리는 거죠. 수수료 안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신대죠. 아까는 등신이었고 등신대. 등기 신청, 등기 기록과 신청서하고 대장하고 들을 때 뭐가? 부동산 표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등기 신청에 첨부 서류 환부만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요것도 이야기 되겠네요. 법제 29조 11호는 등기 명의,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11호는 뭐겠어요? 그렇죠.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11호는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신대가 다르면은,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은 각하사항인데, 등기를 촉탁하는 거, 관공서가 하는 거예요. 관공서 갈 때는, 관공서는 어디겠어요, 지금? 대장이 갖고 있는 관공서죠. 지방자치단체 국가. 그럴 때는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 신청을 수리하는 거예요. 왜? 대장청은 관공서 본인이니까. 첨부서류 환부, 이제 각하할 때 첨부서류 어떻게 환부되겠느냐 얘기죠. 신청서 위에의 첨부서류를 교부한다, 준다 얘기예요. 반환한다는 얘기죠. 이해갔죠? 자, 취하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신청서든 첨부서면이든 다 줘요. 취하했으니까. 근데 각하할 때는 신청서 놔두고 첨부서면, 뭐 거기 인감증명서든 뭐든 이런 거 그런 것만 전부 반환해준다. 그래서 맞아, 신청서 내지는 수수료도 환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것만 각하사유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관에 각하할 때 그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2호 사유입니다. 1번 등기 신청이 신탁임에도 신탁 등기 말씀 아까 했죠. 환이 신오,
신탁임에도 신탁 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신청하는 5호 각하 사유죠. 그러니까 환이 신호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항.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죠. 신탁 등기만을 한 거는 5호 각하 사유니까요. 수인의 합의자 명의 부동산에 관해서 합의자 1인에 대해서 지분의 가압적인 촉탁, 합의자 지분 그럴 때는 2호 각하 사유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후 본압류를 이행하는 강제경매 개시에 대해서 그 기입이 맞춰진 경우 집행은 가압류 등기만에 대해서 맞췄었죠. 그러니까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행하는 본압류에서 강제경매 결정이 내려져 있으면은 그 가압류는 본압류 흡수돼 버려요. 근데 가압류를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2호 각하. 회생법인이 회생 절차 할 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도 각하. 5호 실명법 경과 후 이런 얘기고, 명의신탁 약정을 소유권이 되는 2호 각하. 자, 각하에 대해 잠 좀 옳은 것은 옳은 거 봅니다. 4번인데 등기 신청이 각하된 경우는 등기 신청 수리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기 신청이 취하된 경우는 등기 신청 서류를 환급한다. 맞죠? 그러니까 각하된 경우는 등기 신청서도 안 주고 수수료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취하된 경우는 수수료도 반환하고 신청서도 반환받는 거고. 이해하시겠는지요? 그 다음에 1번 사건이 등기가 아닌 사건, 그거는 2호 각하죠. 이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당연 무효음으로 직권 말소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등기가는 발견 즉시가 아니고 그 이의를 신청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2번 각하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각하가 고시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죠. 한 번 각하는 영원한 각하예요. 한 번 각하해버리면 보정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보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각하하기 전, 등기가 하기 전 보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각하해버렸어. 근데 뭔 보정을 해요? 못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각하하기 전에 이거는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할 사항이 있을 때 보정 명령을 내려서 등기가 면전에서 보정한다는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다음에서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을 할 때 사건이 등기 신청이 아닌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뭐요? 2호. 서면으로 작성된 등기 신청 우편으로 제출했어요. 아까 그랬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거 4호 각하사항이네요. 이게 답이네요. 2, 3, 4, 5는 전부 2호 각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중요해요. 1호부터 15, 11호까지 각하사항은 들들들 외워야 되겠죠? 장난 아니라니까.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 2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2호, 가처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신청, 가처분 등기에서 말소 등기 신청은 틀리죠. 가처분이나 가압류나 경매 개시 결정은 촉탁 등기인데 신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촉탁하라는 얘기고, 분묘 규지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를 신청. 분묘 규지권은 등기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 점유권, 분묘 규지권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각하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로 각하사항을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정, 취하, 각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